스마트폰은 언제 사주면 좋을까요? 현장에서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31%, 그 다음에 고학년은 77%, 중학생 이상은 약 90%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줄까 사주지 말까 이걸 고민하던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만 스마트폰이 없어서 친구들과 놀 수가 없어요. 아빠, 친구들은 다 같은 SNS에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해요. 스마트폰이 꼭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어떨 때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기분 탓에, 또 부모 기분이 좋을 때나 아이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줄까라는 고민들을 하시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막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스마트폰 사주면 아이들이 뭐 거기에 빠져들고 힘들고 폭력성이 증가하고 중독 증세가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 집 아이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안심하세요. 에이, 별거 아니네. 큰일 없겠네. 그런데 짧게는 3개월, 길면 1년 정도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 아이와 못하게 하려는 부모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안 사줘도 전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안 사주고 겪는 전쟁이 사주고 겪는 전쟁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해요. 안 사줄 수는 없고 사주기는 해야겠으나 그러면 언제쯤 사주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중학교를 기점으로 잡는 이유는 자제력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만 11에서 12세가 되면 자제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참는 거죠. 뭘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면 기다릴 수 있는 힘. 자제력인데요. 이것이 아직 생기지 않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건 마치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에게 샘솟는 도박 자금을 드릴 테니 대신 도박은 적당히 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조금만 하세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도박이 워낙 끊기 힘든 중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손 자르기 전에는 뭐 중독은 못 끊는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도박이 얼마나 끊기 어려운가가 아니라 샘솟는 도박 자금입니다. 도박은 정말 끊기 힘들지만 샘솟는 자금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끊기가 더욱더 힘들게 될 거죠.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에는 재미가 샘솟아요. 충전만 하면 새로운 게임과 새로운 웹툰, 새로운 자료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거든요.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끊고 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구나 자제력이 아직 생기기 전 연령대에 이걸 가지게 되면 굉장히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이의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뇌발달인데요. 뇌발달에 있어서 아이의 시기에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시냅스가 아주 풍부하게 형성되고 전두엽이 발달해야 잘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을 제어하고 또 자기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되면 시신경에서 손끝으로 신호를 바로 보내요. 이 신호는 그냥 무작정 반응하게 하는 신호들이죠. 생각하고 사고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손은 그냥 단순하게 막 두드리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돼요. 뇌가 움직이고 성장하고 발달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발달이 저하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컴퓨터로 치면 용량이 낮은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힘이 아주 작은 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나쁜 순환이 시작해요.
생각하는 힘이 작으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기다리기 싫어요. 그러면 규칙도 안 지키고 집중도 안 하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쁜 피드백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기분이 나빠지면 또 더 하기 싫고 더 기다리기 싫고 그래서 나도 더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렇게 되면 아이 주변에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잘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그 시기에 발달되어야 할 뇌의 발달, 사고력의 발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57년에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양극화되어 있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상들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국가가 과학기술이 더 발달했다? 이건 이제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공산국가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수학, 과학 교육을 개혁하고 그때 처음 생겨난 게 나사, 항공우주공학 그 발달 센터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생겨난 게 뭐냐 하면 교육방송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요.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서 가르쳤는데 이제 화면에서 마술사가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이야기하죠. 2 더하기 3은 뾰로롱 하고 막 연기가 나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막 5개가 짜잔하고 나타나면서 2 더하기 3은 5라는 사실을 굉장히 입체적이고 재미있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처음 이 방송이 등장했을 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이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다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니. 그런데 아주 금방 2주 안에 문제들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그 방송은 너무 재미있었는데 학교에 가보니 아이들이 재미가 없는 거죠. 선생님은 옷도 안 갈아입고 얼굴도 안 바뀌고 요술도 부릴지 몰라요. 네, 그냥 칠판에 글씨만 쓰시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에 집중한 아이들은 덜 재미있고 느린 것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바뀌냐면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하고 센 자극 외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팝콘이 팡 튈 때처럼 셀 때는 막 뭐지?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멍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한 아이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정상 아동들의 뇌와는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연령별로 그 차이가 점점 더 극명해진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곤 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과몰입이라고 진단된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이 위험하고 너희들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혜롭게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면 초등학생들은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앉아있는 태도부터가 달라요. 앉아있을 때 이렇게 앉아있기 시작해요. 네, 자세들이 달라요. 그리고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줄여볼까? 라고 말하면 이럽니다. 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안 하려고 노력해본 적도 있어요. 잘 안 돼요. 네, 해야 될 당위성이나 해야 될 의지가 많이 줄어 있어요. 자신을 바꾸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한 번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학생들이 개개인이 스마트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부분은 터치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외부 강사였고 과몰입 증후군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상담을 하려고 앉았는데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들어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아무도 안 쳐다봐요. 예, 물론 인사도 안 하죠.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정말 마음이 비굴해지고 나하고 눈 한 번만 맞춰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을 시켜도 말하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친구들 옆으로 다가갔어요. 뭐해? 재밌어? 야 이건 뭐야? 관심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이 아이들과 겨우겨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학년별로 아이들을 만나보면 집중한 몰입도가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사고력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립초등학교에서 제가 시간제 상담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초등학생하고 상담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우울감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애들은 다 같이 깔아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내 스마트폰은 용량이 작아서 그 게임이 깔리지가 않아. 엄마 나 제발 게임만 이거 스마트폰 좀 바꿔줘. 근데 이제 어머니가 소신이 있는 분이셨어요. 스마트폰 지도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안 바꿔주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끄셨는데 한날은 상담하러 왔는데 이 친구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워낙 스마트폰 바꾸는 거를 원하는 줄 알고 있었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스마트폰 바꿔서 좋아? 너무 좋대요.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대요.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 깔았어? 뭐요? 왜 친구들하고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그 게임? 그거요? 그거 별로 재미없대요. 그거 해야지 친구들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아휴, 어차피 뭐 게임하다 보면 애들하고 별로 얘기도 못하고요. 게임 안 할 때 얘기하면 돼요. 말은 그렇게 했으나 아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건 친구들과의 소통이 아니었어요. 게임이었고 스마트폰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친구 관계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준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점점 더 친구들과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대화하는 카톡방에 들어가 보셨나요? 똑같은 말을 300번씩 복사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이응, 니은, 뭐 이런 뜻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을 정말 감정의 소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한 대화들이 오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친구 관계를 위해서 사준 이 스마트폰이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소통을 오히려 방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그런 통계 많이 들어보셨죠? 메라비안의 법칙에 보면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은 8%, 그 나머지는 눈빛, 그다음에 행동, 손짓 이런 것들이 각도, 몸의 각도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을 좌우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문장으로 글자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많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적절한 시기에 주고 적절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스마트폰을 사주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와서 계속 찡찡거리는 거죠. 나만 왜 스마트폰이 없고 학교 끝나고 나면 애들은 다 모여가지고 게임 얘기하고 하는데 나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뭐 다 모여서 할 때 나는 심심해서 할 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럴 때 속상하지 하고 마음은 알아주셨으나 스마트폰을 사주시진 않았어요. 대신 아이 방에 같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주셨어요. 그때 그 아이가 4학년, 5학년 이럴 때였는데요. 아이가 맞출 수 있는 퍼즐, 그 큐브 있잖아요. 33, 45, 44, 55 뭐 이런 거 이제 아이가 발달해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할 때마다 단계를 바꿔주시고 또 컵스택 같은 것들을 사주시고 아이가 혼자서 놀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심심하면 이걸 학교로 가져가서 이걸 하고 놀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고 뭐 같이 큐브를 사오거나 컵스택을 사오는 친구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기록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점점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초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탁 두드리면 시작하고 탁 두드리면 멈추는 그런 초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엄마 보고 막 사달라고 졸라요. 네, 엄마가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구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이걸 갖고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막 경쟁을 하고 서로 시간을 재고 누가 학년에서 1등이고 누가 반에서 1등이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놀았어요. 물론 이런 문화가 아이들의 초등 시절 내내를 다 좌우해서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다면 나름의 놀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고 그걸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또 다른 길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흔들리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제력이 생기기 전에 스마트폰 먼저 쥐어주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주고 또 쥐어줘야 한다면 어떻게 사용 지도를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철학과 방법을 익히는 것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